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가물치연못에선 공사가 한창일 때 저는 논둔벙에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5월에 심었던 요 벼들을 수확하는 날. 이날 현장에도 굴삭기가 작업 중이었는데 여기도 콤바인이 돌아가고 있죠. 저거 낫으로 수확하려면 한 세월이었을 텐데. 그나저나 비단잉어들 괜찮을까요? 옆에서 쿵쿵대고 있어서 반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료를 한번 뿌려봅니다. 불의 옥잠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옆에서 수확을 하건 말건 바로 나와서 밥을 먹고 있는 비단잉어들. 상태들이 아주 좋죠? 동네 분들도 같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옆에도 비단잉어들이 잔뜩 몰려있네요. 근데 요놈의 예민한 비단잉어들, 한참 먹이를 먹다가도 콤바인이 근처에 오자 바로 숨어버립니다. 또 콤바인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나와서 먹이를 먹어요. 확실히 몇 차례 백로의 습격 이후에 이 녀석들의 예민함이 한껏 증대되었습니다. 구슬사바도 한 마리 보이네요. 사실 논에서 벼와 함께 물고기를 키우는 이 복합 생태 양식은 저도 이론만으로만 알고 있던 거라 물고기들이 과연 여기서 클 수 있을지 또 다른 변수는 없을지 걱정을 많이 저 인면허. 아무튼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모기 유충 같던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5달 만에 이렇게나 커졌습니다. 막 불의 옥잠 위로 튀어나오고 난리예요. 정확한 대조군은 없었지만 벼도 튼실하게 잘 컸죠? 사실 저도 처음 보는데 뚱뚱한 거 보니까 잘 큰 것 같아요. 이 껍질을 벗기면 요게 현미인가요? 밥맛 좋으라고 맷벼와 찰벼를 섞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벼와 물고기들은 공생관계로 벼의 수확까지 완전히 성공적으로 자라났습니다. 콤바인이 멀어질 때마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먹이를 먹으면서요. 등무늬가 예쁜 녀석들도 한두 마리씩 보이죠? 구슬사바도 아주 듬직하게 컸고 수확한 벼를 포대에 옮겨 담는 걸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성공한 걸 보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나흘 뒤 주민분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상해요. 주민분께서는 비단잉어들이 모여서 먹이를 잘 먹고 있다고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핏 보기엔 신나게 먹이를 먹고 있는 듯한 비단잉어들. 하지만 문제 발견하셨나요? 깜짝 놀라서 달려나온 논둔벙. 옆에 있는 녀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물 위에서 뻐끔거리고 있어요. 이거 제가 먹이를 안 줬거든요. 물고기가 물 위에서 뻐끔거린다는 건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저기 비단잉어들이 다 수면 위로 나와 있죠? 불의 옥잠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론으론 알 수 없던 내용이라 저도 짱구를 좀 굴려봤습니다. 저 녀석은 원래 몸에 기형이 있던 녀석 같은데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물 위에서 저러고 있는 듯해요. 근데 엄청 크네. 아무튼간 5개월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논둔벙에 갑자기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상행동을 보이는 건 몇 가지 이유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많던 벼가 다 사라진 것. 예전에도 영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벼의 뿌리에서는 산소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 산소는 자연적으로 물에 용해가 되고 이 녀석들이 살고 있는 둔벙과도 연결이 되어서 물고기들이 필요한 산소가 공급이 됐겠죠. 말 그대로 산소를 공급해주던 벼가 다 사라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까지 바짝 말라버렸으니
산소도 줄어들고 물의 양도 줄어들면서 이 녀석들이 소비할 산소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근데 보시면 물의 탁도는 또 좋아요. 원래 수질이 안 좋아서 물고기들이 저렇게 수면에서 뻐끔거릴 때 거품도 엄청 생겨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수질은 아주 좋은 편.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원인은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의옥잠들. 일반적으로 물속의 산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걸 수초라고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수면의 일렁이므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논둔벙의 불의옥잠의 상황은 많은 걸 넘어서 빽빽 그 자체. 이거 하나에 1,000원 잡아도 한 100만원은 나오겠거든요. 이렇게 빽빽한 불의옥잠들이 바람을 막는 방풍 역할을 하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소비할 수 있는 산소의 공급을 막았던 것. 그렇게 판단을 하자마자 바로 불의옥잠을 제거했습니다. 크기도 무지하게 크고 이거 양도 어마무시해요. 이거 조금만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 불의옥잠을 엄청나게 걷어냈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저기 뒤에도 제가 잔뜩 빼냈거든요. 허리가 휘어있는 요 녀석은 다른 녀석들은 멀쩡한 걸 생각했을 때 기생충이나 환경의 문제는 아니고 평상시에는 아래에 있던 녀석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지자 다른 녀석들보다 조금 더 힘들어 보이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저 잘 가라. 벼의 수확은 끝이 났지만 논에서 물고기들을 키우는 건 계속되어야 합니다. 물고기들이 성장한 걸로 봤을 때 환경 자체가 수조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고 가물치 연못보다도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날이 아주 추워지기 전까지는 논둔벙에서 최대한 크기를 키우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은 바람이 들 자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불의옥잠을 제거하는 중. 저기 구슬사바도 표면에서 공기를 마시고 있네요. 무지 귀엽게 생겼네. 물 차갑고 좋은데요? 빠진 김에 수온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이유 하나는 벼를 제거하고 남은 엄청나게 많은 저 볏짚에서 호기성 박테리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 유기물을 분해하는 호기성 박테리아는 이름 그대로 산소가 있어야 번성을 합니다. 정화조에 공기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 미생물들이 소모하는 산소의 양도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아무튼간 오늘의 산소 부족은 이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경 나오신 주민분한테 급하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물도 틀어놨어요.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임시 방편은 될 겁니다. 캠핑장에 있는 연못처럼 에어레이션을 추가하면 좋겠지만 여기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어쨌거나 1시간 넘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불의옥잠 제거 중. 외가리를 막기 위해 넣어놨던 불의옥잠이 오히려 비단잉어들의 목을 죄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불의옥잠 넣을 때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무지하게 제거해냈어요. 아니, 이 쌀 농사보다 불의옥잠 농사가 더 잘 된 것 같은데. 아참, 옆으로 내놓은 이 불의옥잠들은 그대로 말리면 좋은 퇴비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불의옥잠을 일부러 퇴비로 만드는 농법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물을 채운 지 시간이 좀 지나자 둔벙을 넘어서 논에도 물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은 이제 꺼놔도 될 듯. 급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돼요. 근데 여기저기 비단잉어가 참 많네요. 그간 다 어디에 숨어 있던 건지 엄청 많아요.
자, 아무튼간 저는 불의옥잠 작살 내고 복귀. 다시 현장에 돌아가 쪼그려 앉아 또 방부액을 발랐습니다. 평생 일복이 터졌죠? 그리고 걱정이 돼서 그날 밤 다행히도 수면 위에 있던 물고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임시 처방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자, 정말 생각도 못했던 오늘의 식겁한 상황 이렇게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며칠은 계속 지켜봐야겠죠? 돈으로 빠져나간 물고기들도 없고, 자, 이런 비단잉어들이 안심이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수달만 안 오면 완벽한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현재 줄스클럽에서는 가을에만 잠깐 맛볼 수 있는 태추 단감을 공동 구매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가장 큰 대과 크기고요.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중과와 함께 섞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인데 덜 익은 게 아니고요. 먹어보면 굉장히 아삭하고 달달합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개별 표장으로 나가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보세요.